지금 그 지구촌에는 한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뒤흔드는 그런 큰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이런 자연재해, 자연재앙의 문제거든요. 남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알프스의 빙하도 녹고 저기 안데스 산맥의 빙하도 녹고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한 기후 변화가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고 지금은 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섬뜩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08년도에 이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서 이제 북극이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2만 5천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항로가 개통이 되니까 이것은 뭐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차지하려고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자들이 경고하기를 이 북극의 빙하가 봉인하고 있던 이런 메탄가스층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그 피해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남북극이라고 해서 지구의 냉장고와 같죠. 집에 냉장고가 가동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음식이 막 썩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구의 냉장고가 고장이 나게 되니까 그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뭐 10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폭우, 뭐 100년 만에 홍수, 뭐 100년 만에 태풍 계속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그 기상 이변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후 변화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뭐 당장 열이 나고 막 몸에서 이상한 막 현상들이 생기죠. 2도가 올라가면 3도 올라가고 이러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없어지고 안데스에도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려서 물 부족 현상을 엄청나게 겪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 있죠. 정글. 그 나무들이 사라지고 사막과 초원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문제들은 참 큰 문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물에 대한 건데 불의 재앙도 무섭습니다. 불. 지구의 균형이 무너지면 지구 안에 있던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화산 폭발도 되고 지진으로도 이렇게 드러나죠. 지진 발생 빈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5초, 10초 만에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과거에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지진을 겪은 한 여성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단 5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단 5초 만에 just 5 seconds.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 한 말을 생각을 해보면 5초 전과 5초 후는 뭐 엄청난 그런 대변혁을 겪은 그 여성의 그 충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들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죠? 재작년 3월 11일 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나미가 이렇게 쫙 시커먼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그때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쓰나미를 피해서 이렇게 막 도망을 가다가 가는데 이제 남편은 앞장서 가고 그 아내는 뒤따라가다가 아내는 못 따라가가지고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편을 부르면서 그 시커먼 쓰나미에 그냥 남편 이름 부르다가 그냥 그 시커먼 물구덩이 속에 파묻히는 거를 그걸 눈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남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참 얼마나 큰 충격과 그런 것이 오래 갔을지 이런 거를 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사능 유출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30km, 반경 30km 이내는 300년 동안 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이런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어디까지 퍼져나간지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살던 주민들은 강제 대피를 해서 수용소에서 지금 그 아주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끝에 장면이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더욱이 절망적인 것은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에 가서 이런 유전적인 변화들을, 그런 변이를 일으켜서 뭐 백혈병이 걸린다든지 암이 걸린다든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먹는 것, 먹거리 바다에서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지금 수입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들이 많죠. 일본에서 수입된 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남북극의 빙하가 높고 이 불의 재앙 이런 것들,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학자들은 문명 변화의 가장 큰 변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변수. 과거에 6,000년 전에도 중앙아시아에 큰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많은 그 인구 이동, 집단 이동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명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런 자연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불과물에 대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진과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의 대재앙도 있지만 이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 대한 위협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이 전염병의 문제. 이게 참 심각하죠. 수년 전에 이제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질병과 인간이 대립했던 적이 있죠. 그때는 다행히 많은 의학자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적은 피해를 받고 넘어갔지만은 바이러스는 지금도 필사적으로 쉬지 않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변이를 계속하고 있다. 의학자들은 그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것은 리허설에 불과하다. 이건 연습 게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의학 발전이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따라잡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전염병은 과거에도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1차 대전을 종식할 정도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그 사망자를 내면서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흑사병 같은 경우도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흑사병의 돌 때의 그 장면인데요. 이 유럽에 퍼졌던 흑사병으로 해서 중세의 문명이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천연두 같은 경우는 중남미 문명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도처럼 다가왔다가 그 다음 파도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끊임없이 오면서 동서양 문명을 판도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쟁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딸이 군인인 아빠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전쟁이 뭐예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 군인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전쟁이 뭐냐고 하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인데 이 인류는 잠시도 이 전쟁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로 하는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 지금은 내성이 생겼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밥 잘 먹고 살고 있죠.
전쟁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에 이제 강원도 고성 금강산 밑에 사셨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복한 집에 딸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탄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30년 넘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산가족 찾기를 해서 살아남은 가족 몇 명을 찾았거든요. 그 6.25 전쟁은 저희 집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이 전쟁 같은 경우도 뭡니까? 갑자기 다가와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질병과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전쟁과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위기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 문명의 위기 또한 인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현대 문명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로서 돌아가고 있죠. 네. 이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해서 이 문명에 많은 혜택을 주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탐욕을 이렇게 자극을 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후유증 그리고 그 때문에 그런 그 한계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존 자본주의 또는 생명 자본주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데 아직도 그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서 한 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지금은 그게 전 세계로 금방 퍼져나가죠.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파산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즉각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후유증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살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참 높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0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2011년 통계를 보면 1년 동안에 약 15,000명 이상.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분 만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더라고요. 참 모두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정말 충격적인 통계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이제 쭉 이야기한 것을 우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면의 편안한 성공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나와 내 가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